1970년대 말 종로구 궁정동 50번지 박정희 정권 시절 궁정동의 화려하고 비밀스러운 주택. 겉으로는 일반 주택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안전가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안전가옥이란 당시 대통령의 안전한 경호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주로 대통령의 접대나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비밀 요정의 역할을 했고 서울에만 이룬 곳이 수십 곳이었죠.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전가옥 나동에서 대통령 박정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그날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최측근들의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경 연회 자리를 마련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으로 경호실장 차지철과 대통령 박정희를 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비서실장 김계원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궁정동 안가를 빠져나옵니다. 김재규는 나동의 대통령 연회와는 별도로 궁정동 안가 본관에 또 다른 손님 육군 참모총장을 초대한 상태였고, 육군 참모총장 정승환은 궁정동 안가 나동과 50여 미터 떨어진 본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김재규는 정승환 총장을 데리고 궁정동 안가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중앙정보부로 이동하죠. 차량 안에서 김재규는 정승화에게 대통령 서거를 알리는데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가 범인이란 사실을 모른 채 동승한 상태였습니다. 중앙정보부로 가던 김재규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령을 내리려면 육군 본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육군 본부로 차를 돌리게 되는데, 정승화의 설득 때문인지 아니면 패닉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자신의 본부인 중앙정보부가 아닌 육군 본부로 차를 돌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도망친 비서실장 김계원의 고발로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육본에서 체포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 2위, 3위가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 있던 3인이 사라진 시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2.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수사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권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전두환이 지휘하던 보안사령부는 육군의 방첩부대로서 국내의 비밀 정보를 다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지휘체계로는 국방부 지시를 받는 직할 부대였지만 실제로는 국방장관이 터치할 수 없는 최상위 부대였고, 당시 대통령을 제외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 정도가 보안사령부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보안사령부는 박정희 정권에서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실권을 가진 보안사령부의 우두머리가 합동수사본부장 자리에 임명되었으니 전두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정승화와 전두환의 마찰. 갑자기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선 전두환은 수사라는 명분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전두환의 이런 행태를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고, 그 둘은 소소하게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두환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금고에 있는 9억 원의 수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 2억 원, 현재 시가로 250에서 300억 정도의 돈을 그간 껄끄러웠던 정승화 총장을 회유하기 위한 뇌물로 건댑니다. 하지만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의 이런 일처리 방식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다그치게 되고, 그 둘 사이는 이전보다 더 어색해집니다. 전두환의 지나친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정승화는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부로 전출 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전두환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전두환은 자신이 리더로 있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군부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죠.